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 키워드 맞춰서 한국경제TV에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추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기업을 모셨습니다. 일상 속의 나노기술이라는 모토로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을 해결하고 있는 나노 일렉트로닉스의 김영태 대표님입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더 인사부터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나노 일렉트로닉스 김영태 대표입니다. 나노 일렉트로닉스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시청자분도 익숙한 용어인데요. 이 기업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저희 기업은요, 첨단 나노 소재를 이용해서 기존에 이제 에너지 히팅 필름을 만들고 있고요. 그 기존에 전기로 쓰이는 히팅 쪽에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신소재를 개발했습니다. 나노가 뭔지 이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노란 12-9승미터로 되게 작은 미세한 크기의 입자를 다루는 학문이고요. 단위죠. 단위라고 할 수 있고, 저희는 이제 그 나노 사이즈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크기를 네네. 저희가 실제 실생활에 쓰이는 제품화로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일렉트로닉스 붙여서 기업 명칭인데요. 네. 네. 그래서 네네. 나노에 일렉트로닉스가 붙어서 나노전자, 그리고 전자산업 쪽으로 특히 주력 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이런 모토를 하는데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색다르고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첨단 소재라고 해서 그래핀, CNT 같은 이런 많은 신규 소재가 많이 나왔었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연구 단위에서 보통 진행이 되었고, 보통 연구 교수님들이나 다른 여러 개발자들이 제품화를 시키려고 노력은 했지만 실제 너무 고가나 네네. 상용화 대량 양산하기 너무 어려워서 실생활에 적용하기는 어렵고 일부에만 적용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이제 십몇 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웠고, 그래서 일상생활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기술에 최첨단 기술을 적용해서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보자라는 모토로 일상 속의 나노 기술이란 모토로 해서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보니까 이거 가장 먼저 나오더라고요. 나노 히팅 필름. 네. 이게 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나노 히팅 필름을 주력 제품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머리카락 크기보다 되게 100배, 1000배 작은 미세한 실을 뽑아서 그걸 전기를 부여한 다음에 전도성 히팅 필름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플렉스블 폰에 들어가는 전극으로 쓸 수 있는 투명 기술이기도 하고, 네네. 다른데 이제 센서나 이런 쪽에 쓸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한데요. 초고감도 센서나 이런 쪽 쓸 수 있지만 현재 아까 제가 말한 일상 속의 나노 기술을 일단 접목하는 부분에서 히팅 쪽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네. 그랬을 때 이제 나노 히터를 사용했을 때 이제 기존에 투명한 히터도 만들 수 있고요. 투명 히터부터 생각해서, 그리고 기존에 다른 여러 가지 디자인을 플렉스블한 기능이 있어서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지 다양한 또 에너지 효율도 구현할 수 있어서 그쪽으로 지금 나노 히팅 필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노 히팅 기술이 일상에서 어떤 편리를 갖다 주는지 이거 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가 이제 개발한 제품이죠. 개발한 네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만든 게 저희가 물을 끓이는 제품을 만들었는데요. 보통의 배터리만 가지고 물을 100도까지 끓이는 제품은 없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보통 12V나 220V로 이제 전기포트로 이제 물을 끓이는데, 외부에 나갔을 때 휴대용으로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물을 끓일 수 있는 제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물의 비열이 1로서 다른 이런 바닥이나 이런 0.7이나 이런 물체들보다 실제 비열이 높아서 태우기가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물을 데울 수 있으면 다른 웬만한 물체들은 다 히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히팅 텀블러를 일단은 개발을 했고요. 네네. 그 히팅 텀블러로 실제 배터리 2개만 가지고 야외에서 물 100도를 이제 300ml 이상을 끓일 수 있게 개발을 해봤고요. 그래서 다른 소재들이 보통 60도에서 최대 80도까지 히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세계 최초로 95도 이상 히팅하는 완전히 무선으로 해서 히팅 텀블러를 개발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한 게 이제 투명 히터로 해가지고 이제 냉장고 앞이나 차량 앞유리 쪽으로 네네. 해서 성해 제거하는 쪽으로 좀 개발을 진행을 조금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초고감도 센서로 적용해가지고 사람 호흡 가지고 이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쪽으로
개발을 공동으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뭐 초기에 말했듯이 일상 속에 적용되려면 이게 연구 개발 기간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고 네. 상용화 되기 기간을 따져 보니까 히팅 쪽으로 좀 해서 지금은 전기 자동차 쪽하고 난방 쪽하고 그래서 스마트 도시랑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 쪽으로 좀 집중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흥미로운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부연해서 좀 시청자분이랑 같이 이해를 하는 시간으로 좀 가겠습니다. 요즘 그 캠핑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배터리 2개 가지고 뭐 라면을 끓인다 뭐 이렇게 하면 네네. 그게 가능한 일인지 좀 그것 좀 말씀해 주실까요? 에너지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뭐 똑같습니다. 네네. 똑같긴 한데 보통 이제 에너지가 보통 수학적으로 용량은 똑같지만 실제 외부로 뺏기는 열이 계산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이론상으로는. 그랬을 때 어떤 물체를 데울 때 외부로 뺏기는 열을 감안한다면 빠르게 물체를 데운다면 뺏기는 열이 없기 때문에 같은 네. 에너지로도 이걸 끓이느냐 못 끓이느냐 차이가 판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제품이 1.5V에서 100도까지 히팅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낮은 전압에서도 이게 저희는 나노선이기 때문에 안에서 주히팅에 의해서 원자 진동이 좀 잘 일어나서 히팅이 고온으로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소재들에서는 히팅이 안 되는 온도까지 빠르게 쾌속 발열, 쾌속 쿨링이 되니까 네. 이게 같은 배터리로도 에너지 전달 효율을 더 높일 수 있어서 물을 끓이는 게 가능합니다. 그 캠핑 오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호평을 받는 이유를 알겠어요? 사실 그 캠핑하고 우리가 군대 생활을 이렇게 보면 야외할 때 그 히팅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어떻게 키는 겁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양쪽에 전원만 인가하면요. 네네. 자동적으로 줄히팅에 의해서 히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냥 같은 거 가져갈 필요 없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초감도 고급 센서를 이용해서 진료 기능을 한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건 또 어떤 개념인지? 보통 제가 타겟팅하는 쪽은 일단 당뇨 환자 쪽으로 타겟팅을 좀 아, 생각을 네네. 했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개발을 쪽으로 진행한 거는 음주 측정기로 일단 초고감도 센서를 먼저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카이스트에서 저희가 이제 공동으로 좀 연구를 진행해서 이제 보통 ppm 마이크로 단위로 이제 측정하던 거를 ppb 1000배 이상 더 초고감도 센싱할 수 있게 네네. 개발을 좀 저희 전국으로 이용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보통 사람보다 개가 코가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마약을 탐지한다든지 이런 냄새로 다른 우리가 판별하지 못한 센싱 기능을 할 수 있듯이 네네. 전자코처럼 이제 그 고감도 센서가 기존에 우리가 질병 환자들이 내뱉는 호흡에서 들숨 날숨 호흡에서 이게 일반 정상 사람들과 다른 호흡 가스가 양이 다르거든요. 네네. 그거를 디텍팅해서 아. 초고감도 센싱이 가능한 기술이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뭐 거기에 들어가는 파트의 전극 부위를 공동 개발로 좀 진행을 했었고, 근데 뭐 센싱이란 게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많은 개발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나노 히팅의 어떻게 보면 장점 같은 거 좀 이렇게 시청자분이 아실 만하게 좀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 히팅은 뭐 아까도 말했지만 건전지 하나로 이렇게 네네. 고온을 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저전력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에너지가 전력을 좀 적게 쓰고도 네. 결국은 히팅을 더 원활히 할 수 있으니까 에너지 절감 효율이 있을 거고요. 뭐 요즘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고 실제 국가 간의 분쟁의 대다수가 에너지 문제 때문에 전쟁 네네. 이슈가 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에너지 자원화 부분에서 국가 전략적으로 좀 효율을 좀 올릴 수 있는 전략적인 부분에 좀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나노 소재가 국가에서 되게 중요한 전략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네. BT, IT 그리고 NT 나노 기술이거든요. 나노 네.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기존에 뭐 철기 시대, 석기 시대처럼 이게 재료가 변하면 세계가 바뀌거든요. 네네. 근데 똑같은 물질도 나노 단위로 되면 금이 색깔도 변하고 손위에서도 금이 녹거든요. 네네. 온도가 나노 사이즈로 되면 손위에서도 녹는 게 가능할 정도로 나노로 간다는 거는 신규 소재가 새롭게 모든 소재가 신규로 새롭게 발견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나노 기술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거를 이제 좀 더 앞당기는 게 저희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기술을 적용해서
일상의 어려운 점을 그 해결하는 몇 가지 사례를 좀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익명으로 처리됐지만 모 대학에 이렇게 어려운 점을 해결했다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신규로 개발하는 이제 도로에 눈을 녹이는 발열 도로용 히팅 필름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모 대학에 이제 저희가 설치를 해서 실제 이제 히팅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제 눈을 녹이고 이렇게 그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통행하기 편하게 스노우 멜팅 필름을 개발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도로 스마트 도시 인프라 구축할 때 도로에 이제 블랙아이스란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네네네. 도로 위의 암살자라고도 하는데 네. 보통 눈에 보이지 않는 얼음 때문에 차들이 지나가다가 얼음을 인지 그러네요. 못하고 뭐 브레이크를 또 인지해서 밟더라도 미끄러지는 사고 때문에 뭐 10몇 중, 뭐 40중 추돌까지 해서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뭐 경기 발전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사람들의 인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 기존에 이제 염수 분무라든지 다른 도로 열선들이 있긴 한데 문제점들이 존재하거든요. 그 네네. 문제점을 조금 보다 나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저희가 개발 필름을 만들어서 그쪽 분야에 적용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이 불편한 것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눈들이 많이 오면 소금 뿌리고 네, 그 염소 이렇게 이제 네네, 뿌리면 눈 녹긴 하더라도 네, 그것이 뭐 이렇게 해서 밑에까지 이렇게 그 세척을 안 하면 오히려 자동차가 오히려 좀 철이 녹아 떨어진다든가 뭐 이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눈이 녹다 하더라도 굉장히 환경 오염상에서 오염이 많이 발생하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기술 사용할 때는 도로가 어떻게 깨끗해지는지 자동차가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굉장히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염수 분무 분사기를 설치해서 이제 차가 지나가는 곳에 분무를 하게 되면요. 네네. 일단 눈은 녹습니다. 눈은 녹는데 그 잔여물이 뭐 차량 부식뿐만 아니라 도로도 파괴를 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도로 파괴한 걸로 2차 사고를 또 발생을 싱크홀이라든지 뭐 이게 네네. 홀을 만들어서 차량이 전복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그 발생한 염수 분무의 그 잔여물들이 빗물에 녹여서 이제 들어갈 경우 환경 오염도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 히팅 필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기 에너지는 친환경 에너지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랬을 때 전기만 가지고 히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2차적인 오염 문제가 없고요. 단지 기존에 이제 히팅 필름에서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뭐 난방을 도로에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소비를 하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100m당 뭐 1,000만 원씩 또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히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자체에 설치를 한 곳도 운영하기 좀 어려워하는 곳도 있고요. 설치비 또한 비싸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설치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설치비를 감소하는 부분과 에너지 히팅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부분이 해결되면 저희가 깔고 싶은 데는 되게 많거든요. 서울시나 이런 데도 저희 쪽에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깔고 싶지만 결국 비용과 뭐 운영비의 문제인데 그 부분을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 전 지역에도 깔 수 있지 않을까. 또 한 가지 그 블랙 아이스 문제가 굉장히 좀 사람의 인사사고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 좀 나노 히팅 기술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해결해 주는지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기존의 열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께가 이렇게 뭐 이만한 크기로 되어 있다면요. 열선 케이블로 보통 매립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 네. 위에 이제 위에 아스팔트를 깔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열선이 이만한 크기로 돼 있으면 보통 상방향으로만 열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측방향으로도 열이 뺏기게 되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면상으로 이렇게 깔아서 상방향으로만 열을 전달시키면 아까 말한 에너지 전달 효율이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 이제 효율을 높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외부로 뺏기는 효율을 줄이고 방향을 위쪽으로 만들어주는 게 일단 중요한 기술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보통 설치할 때 되게 일부분 단선만 하나 생겨도 열선 같은 경우에는 한 곳만 끊어져도 네네. 전체가 못 쓰게 그 분량을 찾기 위해서는 도로를 다시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 면상 발열 필름으로 일단은 적용을 하게 되면요. 뭐 부분적인 손상을 입어도 그쪽 부위를 제외하고 전면 발열이 가능하니까 네네. 파손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아. 그리고 기존에 이제 면으로 되다 보니까 압력에 굉장히
뭐 좀 강하다고 할 수 있죠. 기존에 열선을 구톤 압력으로 이렇게 눌러서 실험을 하면 네네. 케이블이 끊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단선 때문에 실제 스노우 히팅, 멜팅이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면상 발열 필름으로 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이 걱정 없이 이해가 진행될 됩니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 반도체 뭐 주식시장에서는 미국에서는 엔비디아라든가 그다음에 한국에서 삼성전자에서 반도체가 나왔는데요. 요 나노 히팅 기능과 반도체 접목시키면 굉장히 상승 작용을 일으킨다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거 좀 말씀해 주실까요? 기존의 반도체 쪽에서 보면 이제 네네. 저희가 메모리 칩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가스, 수많은 액체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반도체 공정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층층이 이렇게 쌓아 올리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식가객이라든지 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가스들을 사용하고 증착을 하는데요. 그 가스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서 온도에 따라서 얘들이 이제 원활하게 지나갈 수 있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원 저장소에서 이제 가는 동안에 온도 변화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배관들이 따뜻하게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반도체 뭐 배관용 히팅 자켓이 따로 있는데요. 그래서 그쪽 부분이 생각보다 뭐 고가로 지금 설계가 돼서 들어가고 있고 네네. 그리고 온도 민감도를 정확하게 해서 이제 좀 들어가 주면 좋은데 기존에 이 열선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도 좀 개선이 많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요번에 이제 삼성 벤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개발 의뢰를 받고 지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씀드리면 반도체 히팅 필름을 사용하면 신세계 열린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이건 무슨 뜻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희 히팅 필름으로 이제 아까 말한 신세계를 연다는 거는 뭐 네네. 나노 기술이 적용되면 보다 새로운 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들고 다니는 종이컵을 뭐 10원에 만들어서 이 10원짜리가 뭐 1,000만 원을 들여서 이 온도를 유지하고 다닐 수는 뭐 100만 원이나 10만 원짜리로 만들 수는 없거든요. 네네. 저희가 쓸 수도 없고요. 근데 만약에 나노 히팅 필름이 보편화 상용화가 된다면 저가로 만들어지게 되면 뭐 종이컵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나 50원으로 우리가 히팅을 들고 다닐 수 있는 크기 정도까지 만약에 데울 수가 있으면 이제 저희가 적용하지 못했던 제품들이 다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네. 뭐 지금 그러니까 큰 단위로 스마트 도시 인프라 이런 것도 충분히 그거는 원래 기술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고가와 좋은 장비들로 일단 다 구축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외됐던 일단은 불편하긴 했지만 적용할 생각을 못했던 여러 제품들에 저가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변화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궁금점이 더 생각나서 네.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나노 히팅 이렇게 기술을 사용하면 우리 커피를 이렇게 어쩐 정신에 끓이지 않습니까? 네. 이 커피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자꾸 이제 이 맛이 있는데 네. 시간이 가면 이게 차갑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좀 버리게 되고 얼마나 낭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라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기호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라면을 막 끓이고 온도가 좀 유지해야 그 맛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온도가 낮아지면 라면이 이게 맛이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것도 다 잡을 수가 있는지 좀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온도를 조절하는데 네네. 100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150도까지 히팅을 해서 그 온도를 평균화를 만들고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거를 동일한 온도로 빠르게 히팅하면 온도 변화폭이 적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제가 차나 커피를 좋아하는데 70도씨에서 끓인 커피랑 끓인 뭐 차나 커피나 맛이 65도랑 이게 5도인데 이 맛이 다르거든요. 다르죠. 네네. 그리고 사람마다 느끼는 맛있는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뭐 그 온도를 1도 단위로 조절해서 히팅이 가능하고요. 네네. 그러면 똑같은 뭐 그냥 단순하게 커피를 끓여 마신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맛있는 온도로 먹을 수 있게 가능합니다. 지금 반도체와 관련된 기술의 접목 문제에 대해서 나노 히팅과 얘기했습니다는 최근에 또 이 자동차 분야도 핫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자동차 접목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자동차 난방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하면요. 네네네. 보통 자동차의 엔진열을 이용해서 보통 많이 히팅을 해서 겨울철에 난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 자동차로 바뀌게 되면서 전기 에너지만 가지고 히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전기 에너지가 결국 주행거리인데 네네. 겨울철에는 주행거리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그래서 어쩌면 이 주행거리가 그 차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사람이 타고 다닐 때 굉장히 불편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난방 쪽 부분을 좀 해결을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차량 열선부터 해서 뭐 열선 시트 기존에 네네. 들어가던 것도 대체를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앞유리 투명 히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기술적으로 조금 해결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아직 상용화가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도 뭐 설치되었을 때 겨울철에 우리가 밖에서 이제 네. 눈을 성에 제거하기 위해 뭐 추운 날에 이렇게 카드로 긁거나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뭐 포그가 좀 생겨서 갑자기 시야가 흐려진다거나 운전에 좀 방해가 되는 그런 상황을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노 히팅 이렇게 좋은 기술을 하다 보니까 이거 영국에서 개발하는데요. 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걸 생각하는데요. 네. 그 좀 연구 개발 과정 그런 걸 좀 물론 이제 조그만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는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2007년부터 제가 연구 개발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네네. 뭐 다행스럽게 처음에 나노 소재 쪽을 연구 분야를 좀 맡아서 네네. 처음부터 좀 나노 소재 쪽으로 좀 연구를 했었고요. 나노 사이즈로 이제 와이어를 키우는 거라든지 나노 사이즈로 방막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유기 태양전지 이렇게 구부러지는 태양전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을 또 했고요. 또 그 관련된 부대적으로 이 나노 물질을 만들기 위해 합성법이라든지 또는 네. 그거를 합성된 거를 적용하기 위해 전자인쇄법이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적용할 때 뭐 이런 부분도 같이 하다 보니까 어느덧 한 15년 정도, 16년 정도 네네. 되거든요. 16년 정도가 흘렀고 시간으로 따지면 계산해 봤는데 33,000시간 이상 하루 충분히 그 내적 능력이 따졌군요. 네, 8시간 기준만 했을 제 때 얼굴 김 대표님 얼굴 볼 때는 지금 되게 젊고 고생을 안 하고 지금 이게 첫 사업인 거를 이렇게 생각되는데 얼굴이 표정에서 네. 근데 충분히 그렇게 15년이란 기술의 어떤 전문적 이론이라든가 경험이 쌓여서 이렇게 되는데요. 맨 처음부터 사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좀 어디 네네. 예. 그런 걸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실까요? 네. 네네. 거기 일단은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원에 있었고요. 지금은 네네네. 이제 재료연구원으로 이제 따로 네네. 독립이 되어 있지만 한국기계연구원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재료연구원에서 한 몇 년간을 이제 연구를 했었고요. 네네. 그때 뭐 다양한 나노 물질을 이용한 정교학적 다루는 방법을 좀 연구를 좀 국가 과제라든지 진행을 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인쇄전자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삼성이 납품하는 이제 인쇄 기술, 전자인쇄 기술을 좀 그 재료를 페이스트, 실버 페이스트라든지 이런 걸 좀 개발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뭐 이번에 반도체 쪽으로 해서 네네. 한일 관계에서 이제 뭐 필요한 중요 소재를 개발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네네. 나노 물질을 이용해서 반도체 쪽으로 좀 개발하는 부분을 조금 또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이제 나노종합기술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카이스트 다른 박사님들과 제가 이제 배우면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그때 들어갈 때 이제 처음에 사업을 한다 하고 들어갔거든요. 네네. 회사를 관두고 이제 사업을 한다고 여기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 그게 6년 동안 정도는 같이 연구하면서 이게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사업 충분히 준비를 그 사전 준비를 많이 하셨군요. 네, 네네. 그래서 초기단부터 저희 나노 히팅 필름을 아예 상용화 목표를 두고 제가 설계를 초기단부터 다 개발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다른 소재와 다르게 뭐 고가로 이제 보통 연구라면 목표치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재료를 쓰고 좋은 고가의 장비를 쓰거든요. 근데 저는 상용화 가능한 기술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그렇게 사이언스처럼 이렇게 기술을 개발하니까 그만큼 특허청이라든가 이런 실용성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특허 기술이라든가 이런 이렇게 전문적인 배터리 사용권도 많을 것 같아요. 특허는 카이스트로 일단 출원이 됐었고요. 네네. 제가 그쪽 멤버로 일단 연구를 개발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후에 창업을 해서 네네. 그쪽 특허 기술을 저희가 이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 개발자로 일단 연구한 부분을 네네. 다시 이전받아서 상용화 쪽으로 할 수 있는 저희 법인에 이제 샀고요. 그리고
제가 개발한 다른 이제 특허들은 지금 신규로 지금 준비 과정에 지금 쌓여서 네네. 저희 회사에 지금 개인 특허 2개 따로 하나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뭐 계속 개발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 뭐 이렇게 사업을 읽으면서 이렇게 투자 자금이라든가 이렇게 자금상에 이렇게 문제가 없었던 거로 생각되는데요. 그 과정 좀 얘기하실까요? 투자는 음. 힘들죠. 항상 네네.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가 휘어지는 투명 반려리터를 제가 개발해서 처음에 제품을 만들었을 때 고가의 금액이 제한이 들어왔었거든요. 네네네. 되게 혁신적으로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진행하다가 이제 뭐 좀 중간에 드랍이 됐었는데 네네. 그 이후에 제가 텀블러나 이런 히팅 필름을 만들고 있으니까 금액이 확 줄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정말 다른 스타트업 기업들과 동일하게 뭐 적은 자금을 일단 제한을 뭐 1억 단위로 이렇게 제한을 받았는데 뭐 그것까지는 또 괜찮은데 그거를 하는 과정이 일단은 서류 작업을 많이 해야 되고요. 네네. 투자자들한테 발표를 해야 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굉장히 많이 그렇죠. 기술을 뺏기더라고요. 개발할 수 있는 네. 그런 소지가 좀 네. 적죠. 네네. 그렇게 해서 뭐 어쨌든 투자 유치를 하고 현재 이제 자금을 좀 확보한 상태에서 좀 이제 연구 기업 부설 연구소도 저희가 설립을 하고 지금 공장도 지금 설립을 하고 있는데 네네. 또 커지니까 그만큼 또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또 추가적인 또 투자 자금이 또 필요한 상태라서 조금 또 많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미래든가 이런 쪽에 좀 회사의 계획 같은 거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기존에 첨단 소재를 그냥 과학용, 연구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품에 적용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지금 저희가 편리하고 보다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대기업들이나 뭐 여러 기업들이 이윤을 추구해서 이제 외면된 제품들을 당연히 이윤뿐만 아니라 저희가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으로 사람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해서 약속을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나노 일렉트로닉스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른 그 기술업체와 달리 일상에서 필요한 또 인터뷰하는 기간에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필요한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편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이 이 기업의 특징입니다. 그런 만큼 국민 여러분의 이 기업에 대한 어떤 관심과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애용이 있어야 사실은 기업이 성장하는 것 이상으로 내 생활이 편리해진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앞으로 그다음에 기술 자체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편리를 제공하는 이러한 그 기업인 만큼 이 기업의 이렇게 대표이신 김영태 대표님과 인터뷰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다음에 보다 이렇게 시청자분의 준비된 이렇게 모습에서 다음 기업을 모시고 시청자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